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 관련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시행을 코앞에 두고 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말한 데 더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를 시행은 하는데 산업 관세는 여기에서 빼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암시를 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보복 관세는 그대로 시행하는데 상호 관세는 산업 관세는 빼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보복 관세와 산업 관세의 차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복 관세부터 보면요. 사실 시장에서 계속 반영하고 있었던 지수에 선반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국가 대 국가로 진행이 됩니다. 특정 국가에 보복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할 때 적자를 심하게 내도록 유도할 때는 여기에 대응해서 보복 관세를 매긴다는 거고요. 대상국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시피 중국이 1차 대상국이었고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는 서로 맞대응해 보복전을 펼치면서 계속 관세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식을 보면 상대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격으로 우리도 보복 차원에서 지금 있는 관세에 더해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 보니까 유럽과 캐나다 등과는 각을 세우면서 관세율을 서로 더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시로 보면 2024년에 있었던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긴 점, 그리고 이번 2.0 행정부가 등장하기 전에도 중국과는 계속 무역 분쟁이 있었죠. 1기 행정부 때 중국과 있었던 무역 분쟁도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산업관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국 내에 있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관련 업체에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배터리나 자동차, 의약품 등이 되겠죠. 미국은 특히 제조업 관련해서 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특정적으로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모든 수출국의 특정 산업이 대상이 되는 거죠.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리액션이나 대응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독단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상대국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미국 측에서 먼저 실제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예시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자동차 그리고 제약. 이 부분은 일단 4월 2일 관세에서는 제외가 된 걸로 어제 확인이 됐죠. 또 배터리 쪽에서도 관세는 향후에 관련한 멘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특히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폭발적인 폭탄 관세에 지금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4월 2일에 시행이 확정된 것은 보복관세입니다. 특정 국가들에는 예외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다만 연기된 걸로 추정이 되는 항목은 어제 말한 자동차 그리고 제약 쪽입니다. 보복관세는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했고 몇 달에 걸쳐서 예고가 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새로운 뉴스가 바로 이거였죠. 산업관세는 4월 2일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줬고요. 어제는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졌죠. 그러나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즉 언제든지 다시 박스 안에서 꺼내져서 재논의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즉 시장은 아직까지 혼란을 가지고 있고 불확실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사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 코멘트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산업별 관세, 그러니까 자동차, 제약, 반도체, 목재 등을 포함하는 산업 보호 관세는 4월 2일에 함께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앞서 보도가 나왔고요. 또 어제 트럼프가 제외를 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코멘트를 한 뒤에 블룸버그에서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관세 공세가 나오기보다는 선별적인 대응, 타겟티드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선별적인 대응이 나온다면 이 타겟에 해당하는 국가가 어디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힌트 아닌 힌트를 줬습니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다. 그런데 이 더티 15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비관세 장벽도 높게 매기고 있는 걸로 확인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더티 15 국가라는 것은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 대미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미국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는 15%의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높다는 이야기는요. 이 비관세라는 것은 세금은 아니지만 관세는 아니지만 세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효과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제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미국 기업에는 다른 기업들에 주는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미국 제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더티 15 국가들이 미국 제품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도 높게 매기고 있다고 겨냥을 한 건데 그래서 더티 15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당연히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미국에 적자를 안겨주고 있는 15%의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무역 적자 상위 10개국 가운데서는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무역 분쟁을 계속 벌였던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더티 15 목록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될지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어제 있었던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세세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자들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4월 2일에 관세, 상호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이때부터 산업별 관세도 시작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트럼프가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다, 전부 포함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곧바로 하지만 모든 관세가 그날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동차 관세는 아마 며칠 내로 발표하고 그 다음 4월 2일부터는 보복 관세가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의약품도 포함이 됐습니다. 즉 트럼프의 이 인터뷰의 흐름을 체크해 본다면 4월 2일 보복 관세, 산업별 관세에 자동차가 이 산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워낙에 또 어제까지는 상승 동인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일단 4월 2일부터는 국가 간의 보복 관세는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처럼 시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산업별 관세는 며칠 내에 따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요, 이런 관세 불확실성을 앞두고, 관세 정책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의 판매만 나오고 있는 기업을 매수하는 건 어떻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고 국내 매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 주목하자. 여기에서 국내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이라는 사람이 국내 매출 바스켓, 도메스틱 세일즈 바스켓이라는 주식들의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전체 매출의 100%가 미국에서만 나오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세 방어력이 당연히 높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 바스켓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전반적인 목록을 보면요. 방어적인 성격 종목이 확실히 많습니다. 버라이즌과 T모바일 같은 통신 관련한 종목들, 이 non-US 세일즈, 미국 외국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부 다 0%인 점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인테리어, 주택 관련 업체인 로우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타깃이나 크로거 같은 소매 판매 업체들도 음식료를 판매하는 업체죠.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헬스케어 종목 들도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은행주인 웰스파고, 은행주 가운데서는 웰스파고만 이 목록에 들어있네요. 자, 이 가운데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깃과 함께 크루거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의외였습니다. 미국의 2위 슈퍼마켓 체인이죠. 타깃과 비슷하게 먹거리나 이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경기 불황 시에도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꾸준한 소비가 있는 기본 소비 쪽에 비중을 싣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약점이 하나 있다면 일부 수입 식자재들, 해산물이나 포장재 같은 것은 수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마진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할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 압박이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요. 또 판매 자체는 미국에서만 한다는 점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브랜드력이 굉장히 높고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타깃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됐는데 타깃의 약점은 더 큽니다. 판매 제품을 제조해 오는 국가들이 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해외에서 수입해 오면 관세가 높아졌을 때 마찬가지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크로거가 조금 더 눈길이 갔던 것 같네요. 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웰스파고인데요. 미국의 4대 은행에 해당이 되고요.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다른 은행주들처럼 관세율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외 브랜치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죠. 상품의 수출입과 연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웰스파고 다른 은행주들과 마찬가지 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카드 부문에서 매출이 수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난 예전 사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리세션, 침체가 온다면 은행 주식들이 카드 부문에서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분석 전해드렸죠. 웰스파고 카드 수수료나 카드 기반으로 한 대출 쪽에서 좀 쪼그라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 비중이 굉장히 적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월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확실히 지난해에 많이 달렸던 기술주나 성장주는 많이 제거가 되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나 배당주 쪽으로의 거론이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이제 관세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지가 이 투자자들의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현대차 그룹에서 어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던 백악관에서의 모습, 그리고 옆에는 트럼프가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이 자리에서 이것이 관세 정책의 효과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주머니에서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배 아플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주목해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입니다. 그리고 PC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것도 이번 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해당 사인이 나오면 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